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맡은 김영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한반도의 미래 비전과 남북 관계 개선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소 광범위하고 무거운 주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한반도의 미래 비전이 무언가,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남북관계와 통일 한국의 미래 비전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그리고 한반도 미래 비전과 함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정부죠. 그 다음에 농업협력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미래 비전과 관계에 의해서 좌우될 것이니까 이 부분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농업 관련 전문가께서 토론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비전이라는 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죠? 또 도달해 있지 않지만 생생하고 거대한 목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비전은 미션이라는 게 있는데, 미션은 비전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갖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전을 이루는 원동력이 미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미션에 응답함으로써 우리가 주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현재 한반도의 미래 비전이 있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북한을 방문했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2007년 7월에 노무현 정부 말기였죠. 대우조선해양의 사장님하고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육해운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남상태 회장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영남 배수리 공장 남포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걸 다 드러내고 여기에 조선소를 짓겠다. 조선소를 이제 짓는데 이게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엄청난 배를, 그러니까 5토막, 6토막을 내어서 그 한 부분을 지어서 남한으로 가지고 와서 조립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재와 인원을 24시간 육로를 통해서 북한 조선소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 문을 열어라. 그래 이야기했죠. 우리가 갈 수 있는 거 허가받고 하는 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걸 해달라. 그때 해운성에 있는 분이 눈빛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제가 뭐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정말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분단을 가로질러서 유라시아하고 연결이 되는, 물류로 남북이 하나가 되는 그런 세상이, 그런 앞날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길이 아닐까. 너무 뭐 거창하게 생각할 것도 없이 말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뭐 그 이후에 정권이 바뀌고 이명박 정부로 들어서면서 없는 것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북방 경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모든 정책들은 많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동북아 물류 중심 국가의 중심이 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각 정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타났죠. 가깝게는 박근혜 정부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동북아 협력 구상, 또 동북아 플러스 공동체, 그 다음에 한반도 신경제 구상,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런 거창한 계획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산에서 울란바토르를 육로로 연결하고 말이죠. 초국경 복합 교통망, 초국경 연계 생산 네트워크, 초국경 협력 도시권 구축, 이 세 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이 뭐 그림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라고. 이 목표가 먼저 경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반도를 거대 물류 경제권으로 형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3대 경제평화 벨트를 구축하는 것이고요. 보십시오. 유라시아 복합 물류망 구축,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 한러 천연가스 협력, 북극 항로 진출,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걸 본다면은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실현의 관건이 저는 동북아 물류 인프라망 구축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동북아가 물류 중심지가 되고 또 비즈니스 중심지가 되고 첨단 산업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죠. 북방을 연결하는 겁니다. 물류가 한반도를 넘어서 유럽까지 가는 것이죠. 이런 좌표를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한테.
인적인 교류가 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북한 지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후 물류단지로 개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고부 가치형 물류 클러스를 육성하고 말이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물류 대학을 북한에 설립하고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북방 러시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한은 모든 분야에서 큰 경험하고 어려움은 북방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남북한 자유통행과 북한 방문의 자유화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반도의 유라시아 물리적 인적 연결이 바로 저는 한반도의 미래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남북한을 사실상의 통일 형태로 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통일보다는 먼저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 사실상의 통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의 통일이라는 것은 통일은 아니지만 통일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학생들이 남한에 와서 수학여행 올 수 있는 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통일은 아무 때나 할 수 있고 싶습니다. 이런 기차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역에 밤에 가더라도 이런 전광판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통령도 벌써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북한이 친구와 같이 만나야 되지 않느냐. 그죠? 평범한 일상처럼 남북하기, 이거 우리가 이루어야 될 미래 비전 아니겠습니까? 동수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수독 통일에 이르게 한 것이 사실상의 통일이었습니다. 장기간의 교류 협력을 통해서 또 연결을 통해서 동독 주민들이 서독을 알게 되었죠. 부유하고 건강한 서독 사회를 인식하고 서독 사회에 대한 동경이 일어났고 서독 체제로의 편입을 통한 통일을 마침내 요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연결이 독일 통일의 시작이자 추동력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정부의 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연결이 의식을 변화시키고 개혁과 개방으로 이끌어내고 그것이 통일로 이어졌다. 그럼 우리도 미래 비전을 위한 연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남북 합의서 보십시오.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철도 도로의 연결. 그렇죠? 2018년에 있던 4.27 판문점 선언에서도 14선언에 근거해서 경의선 도로철도 연결이라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평양 공동선언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그럼 사실상의 통일을 위한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도대체. 한반도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정부의 과제라고가 그것을 담아야 되겠는 거죠. 그 이유를 찾아내서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몇 가지 우리한테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는 걸 이야기하겠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 누구든지 다 이야기합니다. 남북관계 비전 실현에서 북한 비핵화가 가장 큰 걸림돌입니까? 문 대통령도 김정은의 비핵화의 의지를 직접 만나서 확인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종전선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종전선언은 벌써 2018년에 하자고 이야기했고요. 평화협정 전환한다고 합의를 했죠. 북한도 노동당 제3차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추구하기로 했습니다. 핵 경제를 병진하겠다. 핵 경제 노선을 포기하고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 경제 건설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거에 기본적으로는 이런 거죠. 경제 건설 총력을 집중을 해서 그리고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핵기술 이전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대화를 천명하는 거죠. 그래서 풍계리 핵실험도 폐기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북미 정상회담, 거기 앞에 세계 앞에서 북한은 결단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이 쉽지 않았단 말이죠. 기차를 타고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발목을 잡는 관행이 있었지만 다 이겨내고 왔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것을 우습게 알겠지만 우리는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한번 해볼 결심을 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6.12 북미 정상합의에는 이런 걸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조 관계, 그렇죠? 북미 관계, 그 다음에 평화체제 구축, 그 다음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 했을 때는 결렬이 되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결렬된 이유는 트럼프가 그런 이야기했죠.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는 안 된다. 그렇죠? 미국이 원하는 중요한 비핵화 준비는 안 돼 있지 않느냐. 그래서 북한 다 핵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래서 지금은 중단할 때라고 됐죠. 북한의 요구는 영변 핵시설을 포기할 테니까 주민생활에 지장이 있는 제재 중 11개 중 5개를 풀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것이 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북미 간 부단한 협상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런데 되지 않았어요. 협상을 열심히 했지만 도출될 결과는 지키지가 않았죠. 합의대로 적대적 관계는 적대적 관계로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죠. 북한의 비핵화가 과연 한반도 평화 창출과 관련이 있는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비핵화가 한반도 평화 정책의 수단이 아니기 때문입니까? 어떤 사람은 수단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나 거기에 의구심이 간다는 것이죠. 그럼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만이 한반도 평화 창출의 유일한 수단입니까? 이것만 해결되면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이 됩니까? 필요하죠. 비핵화는 필요 조건이죠. 그러나 충분 조건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과가 과일이지만 사과만 유일하게 과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타협에 이르는 의도가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협이 불가능한 비핵화 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느냐. 미국이.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 북한은 동시병행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럼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 얻으려고 하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말이에요. 한반도의 평화 정착입니까? 아니면 한반도 문제의 지속적인 개입입니까? 미 행정부의 대한반도 또 동북아 정책이 미국이 추구하는 포괄적 세계 전략 기조 속에 종속시켜서 한반도와 동북에 갖는 전략적 이익 실현이다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려면은 핵 문제에, 북한 문제에 계속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격화되는 미중 패권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개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중국을 견제하고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위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대상이 북한이다, 한반도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큰 문제는 북미 적대 관계입니다. 이걸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평화를 위해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까? 북한은 늘 그런 이야기하죠. 제발 좀 그만해라. 미국의 군사 공격에 대한 위협, 무슨 사전 선제 타격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미국의 핵 위협이 한반도 핵 문제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한미 군사 연습이 북한이 보는 최대의 적대적 행위라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연합훈련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1년 내내 있습니다. 그렇죠? 보십시오. 이런 작전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북한은 그런 연습을 지도자를 살해하기 위한 연습으로 본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미 선제 타격에 북한이 만약 반격할 때는 김정은 남은 인생이 15분밖에 안 되네요. 이게 크롬돈 작전이라는 겁니다. 15분 안에 완전 초토화시키는 것이죠. 우리나라 국방력은 세계 6위입니다. 지금. 그죠? 그리고 평양까지 30분이면 도달하는 미니트맨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토화를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전략 자산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말이죠. 이 글로벌 호크라는 것은 북한 전역, 한반도 전역을 다 볼 수 있는, 이게 날아다니는 인공위성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착착 들어오고 지금 벌써 4대가 되어 있습니다. 지상에 30cm 크기는 다 볼 수 있다. 그리고 작전하면서 스텔스 전투기가 말이죠. 지도새도 모르게 북한 영공을 넘나드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것이죠. 모기가 무섭습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여름에 왱 하면은 막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대북 경제 제재도 그렇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 들으시죠. 단 1달러도 북한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예, 다 걸리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북한이 정유 제품으로 50만 배럴로 수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남한에서 하루 정유 제품 소비량이 250만 배럴입니다. 평화를 원하면서 북미가 이루어지는 이 적대적인 행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미관계입니다. 우리 한국은 정말 미국과 삐셀 틈 없는 공조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셀 틈 없는 공조는 많이 들어봐도 그보다 더한 삐셀 틈 없는 공조라는 거죠. 한미 정상회담을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찾아가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트럼프는 무기밖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대놓고 우리 대통령은 삐살 데 없는 공조를 약속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미동맹에 대한 북한의 불만이 이런 것이라는 거죠. 시대착오적인 사대적 건성과 외세 의존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군사동맹뿐만이 아니라 경제 사회 문제까지도 관할하는 포괄적 동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욕설들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이든 정부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보면 군사함습 하죠, 동맹체제 계속 유지하죠, 북한에 대한 무시, 그다음에 전략무기 구입,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군산복합체 여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죠. 무기, 그죠? 자, 우리의 대북한 인식도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정말 이념 갈등이 너무 심해요. 뭐 이런 이야기 하면은 저한테도 막 뭐라고 그럽니다. 왜 북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여기서만 하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거를 하고 그다음에 북한에서 대해서 아주 준엄하게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대북 적대감과 혐오가 말이죠. 북한 주민까지도 혐오하는 그런 집단적 적대식임으로 이렇게, 그리고 북한 실체를 우리가 정말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에겐 방법이 별로 없어요. 또 보면은, 그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갖는 사고가 지배당한 채 무의식적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한테 남은 것은 북한을 정오하고 혐오해야 된다는 사실, 그것밖에 없는 것이죠. 보십시오. 사이트 다 막아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교류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자, 이걸 여기서 우리가 헤어나려면은 더불어 삶을 위한 사회의 행동 양식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추구하고요. 지금 대선 기간입니다. 대선 주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약을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공동체적 책임과 가치라는 가치를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은, 또 지식인들은 다리가 되고 다리를 놓아야 된다고. 여러분, 이 멋진 모젤강입니다. 제가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 다리가 없으면 또 양쪽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다리가 있기 때문에 상대편에서 뭘 하고 있는지, 손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다리의 철학은 이런 거죠. 서로 이질환을 막습니다. 그렇죠? 평등과 존중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상호 의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리는 소통을 의미한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화해는 함께 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